안녕하십니까. 형님더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라오스는 매일 비가 옵니다. 형님들. 시원해서 좋긴 한데 너무 비가 오니까 뭐 빨리 하기도 잘 안 마르니까 이건 좀 불편하고, 또 비 오니까 어디 좀 오토바이 타기도 좀 약간 불편하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자, 오늘 이야기는요, 한국 분께서 민철이 형님이라고 45살이에요. 지금 45살 아니라 옛날에 45살 때 이분께서 이제 BNT 안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을 하나 만났어요. 여성이 24살이었는데, 농기계, 뭐 트랙터, 경운기 막 이런 거 파는 농기계 있잖아요. BNT 안에. 그 농기계에서, 가게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이었어요,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어떻게 보면 4개월이면 신입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넘어가는 그거잖아요. 수습기간 3개월 정도 라오스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농기계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뭐 한국에서 특별히 뭐 농사를 진 건 아닌데, 라오스 왔으니까, 라오스 은퇴 생활 해가지고, 나중에 저쪽 이제 시골 쪽으로 더 라오스로 들어가서 농사 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BNT 안에 있는 농기계 가게마다 이제 다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만난 처자예요. 물론 이분께서 이제 1년 정도 있으면서 여성을 2명 정도 만나봤어요. 한 명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만나고, 한 명은 소개를 받았고, 근데 이제 잘 안 만나게 본인하고. 근데 이제 농기계 여자는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할 정도로 근면성실. 그래서 둘이 이제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오빠 동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같이 이제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한국 분한테 이제 많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남성분이 먼저 좋아했는데, 이 남성분이 되게 예의 바르고 뭐 착실하고 그런 모습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한국 분을 이제 엄청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둘이 한 7개월 정도 교제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농기계 그 사장님께서 가게를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장사가 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한국분하고 여성하고 생각했던 것이, 차라리 여성 고향에 가서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여성 고향으로 갔어요. 여성 고향이 이제 본사방 가는 길인데 특별히 할 만한 건 또 없어요. 자, 이제 여성 집에 누가 있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성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이제 2살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소개를 받았죠. 그 한국 분께서는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렌트를 했어요. 근데 처제도 이제 자주 놀러 왔죠. 예비 처제도. 그냥 친해지고 같이 술도 여러 번 먹고. 근데 처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사귄 지가 뭐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가. 그때 남자친구도 소개도 받았어요. 남자애가 좀 잘생겼어. 라오스인데 되게 잘생기고, 근데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고 놀아요. 놀고,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일을 해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맨날 게임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여동생이 그 남자한테 홀라당 그냥 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여자친구 여동생이 두꺼비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무 집에 왔어.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한국분의 여자친구도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물어봤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 동생이 두꺼비에 생겼다. 그러니까 한국분이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다시 검사해봐라. 그래서 사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정말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남자친구한테 통보를 했죠. 근데 뭐 없어. 되게 담담해요. 뭐 원래 그런 건가. 일단은 뭐 한국분 입장에서는 본인 여자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여자친구 동생이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대박은 여자친구 동생이 임신하고 한 달 2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 라오스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
라오스 남자가 단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남자애는 원래 고향이 누앙프라방에서 밑으로 쭉 가는 사야보리 코길이 유명한데 그 가는 길이 고향이 돼요. 싹 갖고 도망가서 자기 뭐 이제 뭐 집도 뭐 얼마 없겠죠. 얼마 없는 집을 갖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제 왜 도망가나 이제 생각을 유추를 좀 해봤는데 아기 낳으면 이제 책임져야면 이제 뭔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기 없었을 때는 뱃속에 아기가 없었을 때는 말 그대로 맨날 놀아도 여자친구가 이 식당에서 일하면은 자기 먹여 살렸는데 이제 아기가 나면은 여자친구가 자기를 먹여 살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도망간 것 같다.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더욱더 대박은 그러고 2달 있다가 이 한국분 여자친구도 두꺼비가 생긴 거야. 근데 이제 그때쯤에 처제는 이제 배가 조금씩 이제 나오잖아요. 그 처제는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한국분이 렌트한 집에서 쉬고 있고 여자친구는 원래 직업이 없고 이 한국분도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분이 2명을 케어를 했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형편이 또 별로 안 좋고 이게 한국분께서 이 예비 처제하고 여자친구를 이제 둘 다 케어를 한 거예요. 이 한국분도 이제 계속 아무리 아껴도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장사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방비행까지 와서 그 노점에다가 뭐 좀 팔아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루앙프라방에다도 팔아보고 왜냐면은 이 고향 푼사방 가는 길에 너무 인구가 없어가지고 뭘 할 만한 게 없어요. 국수를 판다고 해도 사람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방비행에 업은 거고 누앙프라방에도 가본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것저것 뭐가 해봤는데도 안 팔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애기 나는 데까지는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애기 날 때까지 이제 계속 아끼면서 2명을 케어를 했죠. 여자친구 부모님은 도저히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친구 처제도 낳고 여자친구도 낳고.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돈이 떨어질 만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분께서 말을 했죠. 여기서 도저히 장사할 만한 건 없으니까 오빠가 한국에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냥 오빠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생활비에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여자친구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자기 여동생의 남자친구도 도망간 상황인데 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한국에 간다니까 그건 막 울고 가지 말라고. 그 여자친구는 이해를 못하죠. 한국분이 막 돈이 뭐 어디서 뭐 솟아나는 것도 아닌데 막 가지 말라고 가면 한국 가면 안 올까 봐.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래도 한국분께서 통장을 보여준 거예요. 오빠 진짜 한국에 있는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다. 잘하면은 진짜 3개월 있으면 우리 손가락 빨아야 한다 했더니 여자친구가 자기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애기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빠 가지 말라고. 너 식당에서 일하면 네가 한 달에 벌어봤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버는데 이걸 어떻게 먹고 사냐고. 안 된다고. 방법이 없다가 오빠가 진짜로 한국에 가서 오빠가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도 같이 간다 했더니 너 같이 바로 못 간다고. 너 가면 준비도 막 이것저것 많이 해야 한다고. 그러면 오빠가 먼저 가서 너 서류 준비랑 다 그런 거를 하자고. 그래도 막 며칠간은 울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남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틀 있다가 이제 노가다를 뛴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아주 그냥 하루에 한 5시간 잘 정도로 일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죠. 아내를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 준비했죠.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했어요. 여자친구도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6년 반을 같이 있었어요. 아니, 여자친구 이제 뒤늦게 온 거고, 한국분이 먼저 갔으니까 여자친구는 아내죠, 이제 아내는 한국에서 한 3년 8개월 정도? 예, 그렇게. 아무튼 남자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리저리 한 6년 정도 됐죠. 근데 6년은 어떻게 보면 돈을 모은 거죠. 가장 힘들었던 것이 못 보니까 아이가 라오스에서 장모님하고 이제 장인어른이 대신 키워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했죠. 우리 라오스로 들어가서
뭐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뭐가 좀 기가 막힌 아주 안전하면서 그런 사업, 장사 뭐가 있냐 해서 둘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땅을 사가지고 땅에다가 건물을 줘가지고 그걸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6년 한국에서 일한 돈을 갖고 라오스에 가가지고 정말로 땅을 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다행히 그것은 이제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해서 잘 나갔어요. 즉 하나는 이제 이 한국 분하고 아내분이 하나는 쓰고 건물 중에 하나는 나머지는 임대가 잘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편하게 라오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예.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었을 거야 한국에 있으면서. 자, 이런 또 아름다운 또 사연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처제는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다른 남자친구가 뭐 결혼한 그게 아니라 미혼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같이 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댓글에 원님 감사드리고요. 진홍님 말씀처럼 비타민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비타민C를. 그 다음에 쿠쿠다스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경님, 와우, 일바. 가족은 아니지만 찐 가족을 이루었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